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댓글로 문의하신 내용 중에 한번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가 혼자서 독학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3학년인데 지금 이제 고등선행을 대략 기본 정석하고 센 수학 정도까지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님이 궁금하신 거는 현재 3학년 1학기 중간 정도 와 있는 상태죠, 시간적으로. 그러면 기본 정석, 센 수학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에 해당하는 좀 더 이거보다 어려운 내용, 블랙라벨이든 아니면 일품이든 이런 정도까지 더 학습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성적이 나오지 않냐. 그래서 그것들을 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 2번 정도만 한 다음에 수학과를 나가야 될지 또 다른 선행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문의를 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독학을 하는 경우는 부모님이 가이드를 하시는 경우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돼서 겪는 상황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생활이 훨씬 바쁘다라고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공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요. 내신이 많이 중요하다고 알려지다 보니까 학교 생활 위주에 굉장히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수행도 준비하고 내신을 준비하다 보면 중학교 때와 같이 학기 중에 선행할 시간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중학교 커리큘럼을 독학하는 경우 가이드를 해줄 때 중학교 때와 같이 학기 중에서도 어느 정도는 편하게 얘가 선행을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학교 때와 비슷하게 선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막상 갔으나 고등학교 학교 생활이 생각보다 너무 바빠서 내신 대비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여 학기 중에 선행은 꿈도 못 꾸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그러면 방학 때마다 선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름방학도 굉장히 짧고 겨울방학은 어느 정도 길긴 길지만 그 시간 동안에 고등선행들을 원활히 나가려고 하다 보니 생각보다 고등과정은 또 양이 많고 고2과정, 수원 수투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훨씬 더 어려워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진도가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요. 진도가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복습하는 횟수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2학기 고2 과정으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는 5번 복습을 했다라고 하면 1학년 2학기는 2번 복습, 고2 과정은 1번 복습 이런 형태로 점점 반복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반복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독학을 하고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아이의 수학 학습 능력에 맞춰서 균형 잡힌 선행 분배 진도를 세워야 합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도 여러 권을 복습을 했나 봐요. 어느 정도 어려운 것까지 심화까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속도가 느려서 지금 중학교 3학년 1학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다 못 끝낸 듯 보입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도 이렇게 중학교 때 같이 기본 정석 센 수학 했으니 그 다음 과정도 하고 5권 정도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수학하나 그런 거를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간혹 아까 얘기했던 방식대로 그 수학하나 수원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선행 진도가 나가지 못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나 고2부터는 수학 성적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지금 시점에서 추천하는 방식은 기본 정석하고 센 수학까지 2바퀴를 도는 셈이죠. 일단은 수학하, 여력이 되면 수원까지 계속 선행을 빼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겨울방학 때 고등수학상, 즉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을 한 권 정도 더 하는 거죠. 기본 정석 센 수학까지 했고 겨울방학 때 한 권 정도 더 한다면 1품 정도 하면 무난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학기 중에는 내신에만 그냥 올인을 해버리면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올라온 상태니까 가볍게 유형별 교재 RPM 한 권, 그 다음에 블랙라벨, EBS 올림푸스
이런 식으로 3권 이상 학습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1, 2등급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 아까 수원이든 수학하든 선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선행 진도도 이제 어느 정도는 예비고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선행 진도를 또 뺐으니까 좀 더 불안감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복습하고 공부하는 방식으로 수학하고 수원도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못지않게 반복 횟수가 비슷하게 되면서 성적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학원을 다니면 보통 일반적으로 선행 진도가 빠르면 빨라지 느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꼼꼼하게 공부하지 못하고 심화도 하지 않고 선행만 나가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선행 진도를 많이 못 뽑는 경우는 별로 없죠. 간혹 일부 중등부 학원 같은 경우는 고1 과정 위주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위주로만 선행을 너무 많이 반복을 하고 다른 것들은 반복을 하지 않아서 역시 불균형적인 선행 진도가 돼서 고2부터 수학 성적이 하락하는 현상을 많이 겪는데요. 독학을 할 때는 누군가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행 진도 계획을 잡을 때는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막상 학기 중에 중학교 같이 편하게 선행을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선행 진도 계획을 차근차근 짜면 됩니다. 차근차근 짤 때 기준은 아이가 고등수학상을 4번을 반복한다. 그러면 고등수학하도 4번, 수원도 4번, 수투도 4번을 얘가 나갈 수 있는지를 고등학교 학기 중에는 진도를 못 나간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진도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아요. 고등수학상은 7번을 했는데 고등수학하는 3번을 하고 수원은 2번을 하고 수투는 1번만 한다면 학기가 지날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은 하락할 테니 당연히 좋은 내신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반복 횟수가 동일하게끔 한번 계획을 잡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